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서글픈 일이지만 아무리 저축과 투자를 잘한다 하더라도 부자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것이 정말로 최고의 거짓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아채지 못한다면 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는 모습입니다. 흔히 돈을 많이 버는 방법으로 투자를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만약 1억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4%에 10년간 투자한다면 원리금은 1억 4,803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10년 동안에 매년 10%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원리금은 2억 5,938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10%에 투자했을 때는 무려 1억 1,135만 원 더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결과로 봤을 때 역시 투자를 잘해야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투자 수익만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세 부부입니다. 가처분 소득을 연 3%에 투자한다고 하고 55세까지 투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급여가 오르니까 5%씩 증액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연 8%로 투자한다는 그러한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600만 원씩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매월 50만 원이 되겠죠. 3% 투자한다고 했을 때 55세 되는 시점에는 4억 717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물가 상승률 매년 2.5%로 가정했을 때 현재 가치는 2억 1963만 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아파트 월세값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투자를 잘해서 8%로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올까요? 55세 되는 시점에 7억 2,705만 원입니다만은요, 현재 가치는 3억 9,217만 원입니다. 겨우 작은 아파트 전세값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연 3%든 8%든 관계없이 모두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투자원금이 2억 8,636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25년 동안 납부한 금액이요. 그렇다면 연 120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 3% 투자했을 때 55세 되는 시점에 8억 1433만 원 모을 수 있고요. 이것은 현재 가치로 4억 3925만 원입니다. 결국 뭐냐면요, 중소형 아파트 전세값에 불과합니다. 8%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55세 되는 시점에 14억 5,410만 원입니다. 현재 가치는 7억 8,433만 원이다 보니까요, 소형 아파트 정도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때까지 25년 동안 투자 원금은 5억 7,273만 원입니다. 결국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투자해서는 투자 수익이 높던 낮던 관계없이 25년 동안의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연 2,400만 원, 매월 200만 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 3% 투자 시 55세 시점에 16억 2,865만 원을 모을 수 있고요. 현재 가치는 8억 7,848만 원입니다. 중소형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8%에 투자한다면 55세 되는 시점에 29억 819만 원, 현재 가치는 15억 6,865만 원입니다. 현재 가치로 봤을 때 중형 아파트 정도는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 1200만 원이나 600만 원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마찬가지로 부자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죠. 이때까지 투자 원금은요, 11억 4,545만 원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중산층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 3,600만 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 3% 투자한다고 했을 때 55세 되는 시점에 24억 4,298만 원, 현재 가치는 13억 1,772만 원입니다. 따라서 중형 아파트 정도는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연 8%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55세 되는 시점에 43억 6,228만 원입니다. 현재 가치는 23억 5,298만 원입니다. 중대형 아파트 정도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매월 300만 원 투자해야만 어느 정도 중산층에 가까워질 수가 있죠.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투자 원금은요, 무려 17억 1,818만 원이나 됩니다. 이번에는 연 4,800만 원, 매월 400만 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 3% 투자 시 55세 되는 시점에 32억 5,930만 원, 현재 가치는 17억 5,804만 원입니다. 중형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잘한다면요, 8%로 55세 되는 시점에 58억 1,637만 원, 현재 가치는 31억 3,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산층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22억 9,090만 원이나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 어떻습니까? 투자 수익률보다는 투자 원금이 가장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금액을 아주 많이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1억 2천만 원, 매월 1천만 원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3%만 투자하더라도 55세 되는 시점에 81억 4,324만 원을 모을 수 있고요. 현재 가치가 43억 9,239만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연 1억 2천만 원을 투자한다면요. 투자 수익률이 저조하더라도 중산층 이상은 무조건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투자를 잘한다, 8% 투자한다 그랬을 때는요, 55세 되는 시점에 무려 145억 4,091만 원을 모을 수 있고요. 현재 가치는 78억 9,239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산층 이상의 부자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투자 원금이 되겠죠. 무려 57억 2,725만 원이나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전체적으로 평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600만 원을 투자한다면 납입 원금은 3억 원이 채 안 됩니다. 하지만 3%에 투자하든 8%에 투자하든 4억이나 7억밖에 안 되니까 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연 1200만 원 투자한다면 납입 원금은 6억이 좀 안 됩니다. 3% 투자 시 8억 원, 8% 투자 시 14억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 가치다 보니까 부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죠. 연 2,400만 원 투자한다면은 납입 원금은 거의 12억 원이 됩니다. 이때 3% 투자했을 때는 16억 원, 8% 투자 시는 30억 원 가까이 되죠. 이 정도 된다면 약간 중산층에 다가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 3,600만 원 투자한다면 납입 원금은 총액이 17억 원이 좀 넘습니다. 3% 투자 시 24억 원, 8% 투자 시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가 된다면 중산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요, 그 연 4,800만 원 투자한다고 한다면 납입 원금은 23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3%에 투자 하나, 8%에 투자 하나, 33억 원에서 58억 원까지 충분하게 중산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 1억 2천만 원을 투자한다 이랬을 때는요, 납입 원금이 무려 58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3%에 투자 하나, 8%에 투자 하나, 81억 원에서 145억 원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의 조건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투자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가치로 평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600만 원 투자한다. 그랬을 때 3% 투자 시 2억, 그 다음에 8% 투자 시 4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3% 투자 하나, 8% 투자 하나, 현재 가치는 거의 차이가 없죠. 이거 갖고 부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1200만 원 투자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4억 원에서 8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 2400만 원 투자한다면 8억 원에서 16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연 3600만 원이면 13억 원에서 24억 원 정도가 되니까 이때부터는 중산층 반열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연 4800만 원 투자한다 이랬을 때는 현재 가치가 18억 원에서 31억 원 되니까 완연하게 중산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연 1200만 원 투자한다면요, 현재 가치도 44억 원에서 79억 원까지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때는 완전히 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 조건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서 종잣돈 조기 마련이나 아니면 장기 투자 가능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매년 5%씩 증액 투자한다고 가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매년 5%씩 그 증액해서 투자할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처분 소득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랬을 때는요, 증액 투자한 사람하고 엄청나게 더 큰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요, 투자 원금의 차이로 부자 여부가 결정된다는 진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를 잘하고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투자만을 잘하고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투자 원금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려면 투자 상품 선택에 고심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을 선택한다든가 금융상품을 선택한다든가 이런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바로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데 신경 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볼 때 역사상 부자의 진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한된 소득 하에서 열심히 투자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모든 부자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부자의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부자와 혼이 나는 경우도 있겠죠. 상장으로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업으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스타가 탄생됩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나.
그리고요, 횡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토지 보상을 받거나, 그리고 고액 연봉을 받는 경우 부자가 되는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여기에 평범한 월급쟁이로 부자 된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명심보감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부유천 소부유분이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커다란 부자는 하늘에서 만들어주고 작은 부자는 자신의 근면함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부는 운명적이고 소부는 자기 노력, 자기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기 노력과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값을 올리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저축과 투자를 잘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부자인 경우에는 저축과 투자를 하면 더 큰 부자를 만들어 줄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를 잘하려 하지 말고 몸값을 높이는 일에 열중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투자를 잘할 수 있도록 주마가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진학과 취업, 창업에 대한 조언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종합자산관리사의 역할이 더 절실한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요, 낙엽과 장가지로는 불을 오래 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통나무로 떼야만 오래 간다는 사실이죠. 자, 지금까지 저축과 투자만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